오늘은 우리는 어쩌다가 삼겹살을 먹게 되었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한국인의 밥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삼겹살. 야외로 놀러 갈 때 서양인이 바비큐를 먹는다면 한국인의 대부분은 삼겹살을 구워 먹을 정도로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고기이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70년 당시 1인당 연평균 육류 소비량은 5.9kg에 불과했으나 2000년 31.9kg 그리고 2019년 54.6kg으로 증가했습니다. 거의 1인당 쌀 소비량에 맞먹는 정도까지 증가한 것이죠. 2019년 기준으로는 한국인의 육류 소비량 중 단연 1위는 돼지고기로 4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닭고기 27.1%, 쇠고기 23.8%와 비교해보면 압도적인 수치이죠. 육류 소비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돼지고기 부위 중에서도 선호도 61%는 삼겹살입니다. 그런데 1994년 이전까지 삼겹살이란 단어는 국립국어원과 표준국어대사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돼지고기를 구워 먹는 문화 자체는 고구려 때 요리인 맥적이나 조선시대 기록에도 조금 나와 있지만 당시에는 냉장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생고기가 아닌 양념구이였죠. 거기다 불교가 전래하면서 고려시대까지는 살생을 금지하던 불교 문화로 인해 고기를 구워 먹는 문화가 보편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고려가 몽골의 간섭을 받던 원간섭기 때에 다시 고기를 구워 먹는 문화가 유입되었지만 조선시대까지도 대다수가 다른 음식에 넣어 먹거나 삶아 먹는 형태가 보통이었죠.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기를 구워 먹는다는 생각을 하기 힘들기도 했습니다. 국에 고기를 넣어 먹는 것도 사치였으니까요. 한국에서 고기 구이 문화가 서민들도 즐기는 외식 문화로 보급되었던 것은 1차적으로 구한말 서양의 음식 문화가 전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제성장이 한창이던 70에서 80년대에 육류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고기 문화가 서양으로부터 들어오고 보편화하였다고 해서 삼겹살이 인기를 끌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선시대까지 삼겹살이라는 부위는 존재하지도 않았죠. 그냥 돼지, 갈비살 정도였습니다. 처음으로 삼겹살 부위가 문헌에 나오는 것은 1934년 동아일보의 한 문장인데 도야지 고기의 맛으로 말하면 소와 같이 부위가 많지 아니하나 뒤널적 다리와 배 사이에 있는 새겹살이 제일 맛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목덜미살이 맛이 있다는 문장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새겹살이 바로 요즘 말하는 삼겹살이죠. 삼겹살이라는 어휘는 1959년에 첫 사용되었다는 것을 찾을 수 있으나 70년대까지는 새겹살로 표기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까지도 삼겹살은 인기 있는 부위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돼지고기 자체가 그렇게 인기 있는 먹거리도 아니었죠. 당시에는 소고기가 고기 소비의 주류였고 돼지고기, 특히 삼겹살 자체는 싸구려 음식으로 취급되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했던 라면도 처음에는 다수가 닭고기 베이스였으나 인기가 별로 없자 한국 사람들의 육류 선호도에 따라 쇠고기 베이스로 바뀌고 라면이 보편화되었다는 것도 쇠고기 선호도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죠. 돼지고기는 지방이 많아서 소고기에 비해 쉽게 상하고 비린내가 심했던 것도 당시 돼지고기를 피했던 원인이었습니다. 70년대까지도 돼지고기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는 기사를 쉽게 찾을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다가 삼겹살이라는 부위를 즐기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마칼럼니스트 황교익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겹살을 많이 먹게 된 이유로 1960에서 70년대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대규모로 양돈 사업이 시작된 것이 이유라고 하죠. 당시 일본에서 사람들의 고기 소비량이 급증했는데 일본에서는 돼지고기 배변물 처리 문제 때문에 수요를 한국에서 충당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선호했던 돈가스 등의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심과 등심이 필요했기 때문에 안심과 등심은 대부분 수출했고 나머지 부위인 삼겹살을 우리나라에서 소비되게 된 것이라는 말이죠. 하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60년에서 80년 시작된 대규모의 양돈 산업은 일본 수출을 위한 것이 아니라 70년대 급증하던 고기 수요를 채우기 위함이었다는 주장이죠. 70년대까지도 우리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고기는 쇠고기로 지금도 그 선호가 크게 바뀌지는 않았으나 당시까지도 농촌의 트랙터, 콤바인 등이 보급되기 전이라 대다수의 한우가 농사짓는 데 사용되었고 늘어나는 육류 소비에 무작정 쇠고기를 활용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 대체제로 양돈과 양계 산업을 육성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이죠. 쇠고기가 부족한 상황은 1984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정부는 쇠고기보다는 닭고기와 돼지고기를 되도록 많이 소비되도록 노력했죠. 78년에는 정부에서 수출용 돼지고기의 수출을 불허해
질 좋은 돼지고기가 시중으로 풀리게 되었고 70년대 후반부터는 주점가의 삼겹살집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각 가정의 프로판 가스레인지가 보급되면서 로스구이라는 이름으로 앞다리살 등 돼지고기의 여러 부위를 각 가정에서 소비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때부터 값싼 삼겹살이 전국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냉장시설이 과거와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발전하였고 각 가정의 냉장고도 보급되었기 때문에 쉽게 상하는 돼지고기의 문제점과 비린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죠. 90년대 중반까지 삼겹살은 100g당 600원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저렴했습니다. 덕분에 서민들의 대표적인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역할을 했죠. 특히 외환위기 때 저렴했던 삼겹살의 소비는 더 늘어났고요. 하지만 삼겹살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가격도 점차 올라가게 되었고 현재 100g당 1,500원, 3,000원을 오갈 정도로 오히려 돼지고기 중에서 가장 비싼 부위가 되었죠. 다른 국가들은 삼겹살 구이가 생소합니다. 미국에서는 삼겹살을 보통 베이컨에서 사용하는데 가공품인 베이컨을 제외하고는 삼겹살 부위를 사용하는 요리가 전무하죠. 독일에서는 햄을 만들 때 삼겹살은 잘라내고 버리는 잡고기처럼 취급하던 부위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삼겹살을 돼지 기름 추출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실상 버리는 부위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한국에서 소비량이 적은 돼지 등심이나 안심은 수출하고 반대로 삼겹살은 유럽이나 남미 등 여러 국가로부터 수입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렴한 삼겹살하면 대다수가 수입이나 냉동 삼겹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외국에서는 천대받는 부위가 한국에서는 제일 선호되는 부위인 것입니다. 삼겹살의 유행은 여러 단계의 양념이나 조리 과정을 거쳐야 했던 비린내 나는 돼지고기, 그리고 쉽게 상하던 돼지고기에서 불판에 그냥 고기만 얹으면 되는 혁신이 일어나면서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 기업 양돈의 등장과 과학적인 사육기술의 보급, 거기다 냉장기술까지 발전하면서 냉장고가 보편화되었죠. 여기에다 정부에서 부족한 육류 소비량을 대체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돼지고기를 시장에 공급한 것이 오늘날 삼겹살의 시대를 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황교익의 주장보다는 이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죠. 소고기 중심이었던 육류 소비를 다양화하기 위해 각계각층에서 노력한 결과 오늘날 한국인들의 대표적인 바비큐라 할 수 있는 삼겹살 구이가 탄생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담 한 개만 하고 끝내볼까요? 한 번쯤 들어보신 말일 텐데 삼겹살은 먼지를 많이 마신 사람에게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광부들이 삼겹살을 많이 먹었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황사가 심해지면 삼겹살 소비량이 상승합니다. 그런데 사실 모두들 예상하셨듯이 낭설이고 입증된 효과는 없죠. 그리고 애초에 삼겹살은 다른 고기 부위에 비해 그다지 건강한 부위가 아닙니다. 일단 지방이 많으니까요. 흔히 지방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지방 부분 말고도 삼겹살은 살코기의 지방 함량이 높습니다.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구운 후에 양이 많이 줄어드는 것이죠. 칼로리도 높은 편이고 여러모로 건강에는 안 좋습니다. 유럽과 같은 지역에서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삼겹살 넣은 김치찌개가 먹고 싶네요. 오늘 저녁은 삼겹살 어떨까요? 우리는 어쩌다 삼겹살을 먹게 되었나?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